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락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생강밭에 추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좀 뒤늦은 추비를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생강은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린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생강 영상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생강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조금 늦은 시기에 파종을 하셨더라고요. 생강은 제가 키워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씨앗을 심기만 하셨다고 하면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길게는 50일까지도 걸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댓글을 다셨던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생강이 올라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잘못된 종자를 심으셨거나 아니면 심을 때 너무 깊이 심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강은 그 촉을 틔워서 싹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파종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냥 시생강 구입하시면 바로 뚝뚝뚝뚝 잘라서 심으시곤 하죠. 그러면 그 시생강을 정식으로 구입하신 게 아니고 이제 어디 시장이나 마트 같은 데서 구입하신 그런 생강을 이용하셨을 경우에 그 생강이 한번 얼었었던 생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촉을 내서 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올라왔죠. 저도 마트에서 구입해서 심었거든요.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반드시 시생강은 싹을 조금이라도 틔워서 심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생강 자체가 원래 깊이 심는 작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깊이 심으셨다 그러면 올라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혹은 비 때문에 안에서 생강이 썩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심으셨다면 하나 정도를 파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2달 정도 기다렸는데 안 올라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때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이 생강은 부쩍부쩍 자랍니다. 정말 지금은 이렇게 무슨 풀인지 뭐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생겼지만, 장마가 시작되면 이제 부쩍부쩍 자라서 금세 거의 대나무 숲 같이 그렇게 우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비가 지금 이 시기에 한번 필요한 거고요. 생강의 그 성장기를 좀 나누어 보면 우선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출현기가 있어요. 그 다음이 신장기라고 해서 분월을 합니다. 분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심은 그 시생강 하나가 여러 개의 생강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분월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생강에 덩어리들이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신장기가 끝나고 나면 비대기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 비대기의 추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을 약 30%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하겠죠. 생강이 1차적으로는 분월을 많이 해야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분월이 끝난 다음에 생강들이 커져야, 많이 커질수록 여러분들의 수확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 2번의 추비가 여러분의 생강을 좀 더 튼실하고 수확량을 많게 그렇게 기를 수가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작년에 이 생강을 이쪽에 있는 애플수박 지주대 밑에 심었었어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수박 지주대를 약 45도로 경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공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밑에다가 제가 작년에 생강을 길렀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반그늘이지겠죠. 시간에 따라서 어떤 때는 햇빛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그늘이 지고 할 겁니다. 이 생강은 너무 뜨거운 햇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그늘에 심으면 수확을 늘리실 수가 있어요. 올해는 제가 연작을 하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이제 땅콩을 심고 다른 쪽으로 지금 생강을 심었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작년보다는 생강이 좀 성장이 더딥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내년부터라도 생강을 심으시려면요, 옥수수를 심으신 자리라든지 좀 키가 큰 작물 뒤쪽으로 심으시면 반그늘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서 생강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그늘이 없으시다 그러면 약 30% 내지 50% 정도의 그 햇빛 차광률을 가진
차광망을 설치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늘을 만드는 90% 차광망을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많은 그늘을 들이워서 생강이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물주기인데요. 생강은 너무 과습한 것도 좋아하지 않고 너무 건조한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깊이가 깊지 않고 뿌리 발달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뿌리 발달이 잘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물을 좀 많이 주신다 하더라도 물을 잘 흡수해서 토양을 너무 과습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강은 잔뿌리가 그렇게 많아서 뭐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고 그런 작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습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깊이 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낮게 심기 때문에 건조가 쉽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주기를 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적당량만 주시면 됩니다. 게다가 만약에 비가 왔다 그러면 그 주에는 물 안 주셔도 됩니다. 생강이 지금은 이렇게 아직 어리지만 이제 생강이 아까 말씀드린 분월기가 끝나고요, 비대기에 다다르게 되면 엄청난 속도로 그 생강이 증수가 됩니다. 즉 수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감자나 고구마 수확기에 다다르면 땅이 임산부의 배처럼 불룩해지지 않습니까?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심지 않은 데다가 생강의 덩이가 커지면 땅 위로 생강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북주기를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언제냐? 대략 그 2차 추비할 때 있죠. 아까 제가 비대기에 앞서서 추비 한번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 비대기 때 추비를 하시면서 북주기를 같이 하시면 그게 생강의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생강은 여러 가지 해충의 피해를 받아요. 각종 나방들이 이 생강의 줄기를 잘라 놓습니다. 생강의 대를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애벌레가 자라다가 다시 다 자라면 기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줄기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줄기가 꺾여져 버리고 썩어 버립니다. 그렇게 줄기가 훼손된 생강은 지하부에 있는 생강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해충 방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마 기간부터 해서 꾸준히 살충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가 오고 하니까 장마철에 그런 걸 많이 나와 확인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막걸리 트랩을 제가 작년에 한번 권해드린 적 있어요. 막걸리 트랩 저도 써보니까 뭐 그것이 사방팔방에서 날아 들어온 해충들을 다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여러 개 달아놓으면요, 그 안에 잡히는 해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넷 보면 막걸리 몇 미리에다가 뭐 알코올을 몇 미리 넣고 소주를 몇 미리 넣고 뭐 설탕을 몇 스푼 넣고 하는데요,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 그냥 이 해충들은 막걸리의 시큼한 냄새를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사용하시면 되고, 막걸리만 사용하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좀 양을 늘리기 위해서 물을 1:1 정도로 섞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이 막걸리에서 좀 더 시큼한 냄새가 나도록 발효를 시키려면 설탕을 넣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설탕도 뭐 몇 스푼을 넣어라 뭐 이런 뭐 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적당히 수저 뭐 한 스푼 정도, 설탕 반 스푼 정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설탕을 좀 넣으시면요, 이 막걸리가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막걸리가 됐거든요. 그게 설탕이 들어가고 나면 다시 한번 발효를 해서 초산 발효라는 걸 합니다. 그 초산이 바로 식초가 되는 발효예요. 그러니까 그 식초 발효가 되고 나면 시큼한 냄새가 더 나서 많은 벌레들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강밭 둘레로 지주대를 몇 개 꼽아서 그 막걸리 트랩을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근데 냄새가 풍겨 나가고 벌레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병에 옆구리를 사각형으로 오리시는데 세 면만 오리세요. 맨 위는 오리지 마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위로 꺾어 올리면 지붕 역할이 돼서 비가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열어 놓으시면 거기로 냄새가 이제 나가니까 뭐 여러 가지 해충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게 막걸리 트랩인데 뭐가 몇 미리 뭐가 몇 미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약을 좀 간격을 조금 덜 하시더라도 해충의 피해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작년에 경험적으로 좀 경험을 해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곧 막걸리 트랩 설치해서 이 안에 이제 해충 방제 작업을 좀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 하나씩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을에 생강 많은 양 수확하실 수 있어요.
가정에서 많이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뭐 차를 만들거나 청을 만들거나 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그냥 주방에서 여러분들 음식 하실 때 좀 쓰실 거라면 많이 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심으셨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병들어 죽고 벌레 피해로 죽고 하는 거 없이 생강 잘 키워서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을까지 지금 말씀드린 단계대로 하셔서 풍성한 수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